작업 폐물이나 부사물이 아니에요. 그 우리 작업 폐물을 영어로 스크랩이라 그러죠. 그런 게 아니고 얘는 물건을 만들었는데 합격품에 미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합격품에 미달하는 걸 팔아서 매출을 가지는 회사도 더 많이 있어요. 이제 A급, B급, C급 이렇게 하는데 이제 얘는 원하는 A급의 합격품이 안 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제공품이 되겠죠. 물건 만드는 단계니까.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썼던 그 용어 그대로 기초, 기말, 착수, 완성 이렇게 봤을 때 자, 예를 들어 기초가 1500개 있었고 착수가 1500개 그런데 완성이 1400개 기말도 1400개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감모 손실하고 느낌은 비슷한 거예요. 근데 감모 손실은 없어졌다는 거고 얘는 없어진 게 아니라 기말이 1400개 남아 있으면 1600개가 완성 양품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불량품 검사했을 때에 양품으로 넘어간 게 1400개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00개의 공손이 나오게 되겠죠. 그럼 이 공손을 가지고 둘로 나누는 게 정상 공손이다, 비정상 공손이다. 이렇게 둘로 나눌 거예요. 그럼 정상 공손은 얘는 매출 원가에 포함할 거고 비정상 공손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분량 났다 안 났다 했던 게 정상 공손이라는 건 이 말은 효율적인 작업 환경에서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우리 공장에 가면 몇 퍼센트 그 불량품 이하로 떨어뜨리는 거 목표 같은 게 막 적혀 있는 게 있어요. 그 불량률 몇 퍼센트 이하 뭐 목표로 막 적어 놓는데 그 말을 한다는 건 항상 그 정도는 효율적인 환경에서 하더라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정도의 불량품이 나올 걸 생각해서 원가를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신입사원이 와가지고 뭔가 실수를 해가지고 불량품이 더 많이 발생한 거예요. 그거는 인위적인 과실인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비정상 공손으로 한다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정말 그 반도체 공장 같은 경우는 그 엄청나게 숙련을 시켜서 와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는 공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거기 훈련원에서만 있어요. 근데 아무 소리 안 하는 이유가 월급은 똑같이 나오거든. 그럼 여러분 나오면 안 하겠죠? 근데 이제 거기에서 중요한 건 거기서 제대로 수료됐다고 해서 거기 훈련원에서 나온 사람이 공장 가서 일하다가 그 숙달이 덜 돼가지고 실수를 하죠. 그럼 그 훈련원 원장이 잘려요. 그게 전 제대로 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야지 제대로 된 교육을 하죠.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러 왔어요. 취업 못하면 우리 원장 잘려야지. 그래야 취업을 위해서 취업 실장들이 한 명 한 명 데리고 마킹을 하지, 그죠? 원하는 게 뭐냐? 그래야 취미활동으로 온 사람들 잘라라. 포토샵. 취미활동 엄청 많아요. 그럼 자, 우리 이 정상 공소는 매출 원가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얘는 신경 안 써도 돼요. 우리 원가 회계에서는 영업의 비용이니까 이제 비원가로 빠져버렸죠. 그러면 이제 비제조 원가 빠졌으니까 얘인데 지금 이 정상 공소를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기준을 잡아요. 몇 개까지를 정상 공손으로 할 거냐. 그럼 그 기준을 일반적으로는 완성품이 몇 개라면 몇 개까지는 분량이 나더라. 이런 식으로 계산하게 됐고요. 그럼 정상 공손은 예를 든 거예요. 일반적으로 다 이렇게 쓰니까 완성품을 10%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구하는 방식이 전체 공손 수량 빼기 정상 공손 수량이에요. 그러면 비정상 공손은 발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얘가 작게 나왔다면. 그럼 지금 이거 예를 들면 1400개가 완성품인데 10%면 정상 공손은 140개라는 거예요. 140개가 인정하는 거고, 그러면 공손은 200개인데 140개만 정상 공손이면 얘는 비정상 공손은 60개라는 개수가 나오죠. 그죠? 자, 그럼 60개가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60개는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얘가 중요한 거예요. 매출 원가에 포함한다는데 단기의 매출 원가에 포함을 시켜버릴 거냐 아니면 미래의 매출 원가에 포함시킬 거냐 이제 이걸 봐야 되는데 완성품은 당연히 불량품 검사를 100% 했으니까 완성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말 제공품은 완성도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 완성도가 5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50%일 때 이 기말 제공품에 우리가 불량품 검사를 언제 했냐에 따라서 불량품 검사를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이 140개를 여기에서만 발생한 거냐 여기에서도 발생한 거냐 이 차이가 발생할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불량품 검사 시점이 그냥 검사 시점이라고 표현하는 건 앞에 불량품이라는 글자가 생략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불량품 검사 시점이 예를 들어서 70% 지점에서 불량품 검사가 된다면 그러면 얘는 50%만 완성이 되었으니까 불량품 검사를 한 적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140개는 전부 다 완성품에서만 발생한 거예요. 그럼 얘는 모두 완성품에서만 발생을 한 건데 만약에 검사 시점이 30%에서 발생을 했다면 30% 시점에서 검사를 한다면 얘도 불량품 검사를 이미 받은 거죠. 얘는 당연히 받은 거고 그러면 이 140개는 완성품과 기말 제공품에 같이 발생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시험 챕터가 아니니까 더는 안 나가는데 그럼 그 비율대로 얘를 나눠서 이번에 원가로 들어갈 거냐 다음번에 원가로 들어갈 거냐 완성품 환산량 계산할 때도 얘는 140개를 여기 다시 집어넣어서 1540개 쓸 건데 만약에 기말 제공품도 포함됐다면 얘들이 안본하는 또 기준도 잡을 거예요. 완성도 따져서 비율로 나눌 거냐 14대 7로 갈 거냐 아니면 14대 14로 갈 거냐 그건 이제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는 얘 포함된다 안 된다가 얘가 검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근데 한국말이 제일 어렵죠. 그래서 검사 시점이 완성도 이전에 있으면 기말 제공품 검사한 거고 완성도 이전에 있으면 얘가 이전에 있는 거죠. 근데 검사 시점이 완성도 이후에 있으면 검사를 안 한 거니까 기말 제공품이 검사를 안 한 거다. 이렇게 기준만 잡으시면 문제 푸는데 문제 없어요. 자, 그럼 우리 600페이지를 가보면 (600페이지의) 8번 자, 컴퓨터를 생산하는 주식회사 한결에서 공산품은 제품을 검사하는 시점에서 파악한다. 월초 제공품이 600단위, 당월 생산 착수량이 1400단위, 당월 제품 생산량이 1700단위. 월말 제공품은 200단위다. 정상 공정품은 완성품 5%로 하는 경우 정상 공정 수량은 몇 단위인가? 이건 간단하다, 그죠? 자, 그럼 기초가 600, 착수가 1400. 그리고 생산이 완성이죠. 1700, 200. 그럼 공소는 100개가 났네. 그죠? 100개가 났는데 얘가 완성품의 5%래요. 근데 그냥 100개 난 것도 필요 없네. 얘 물어본 게 아니니까. 그러면 완성량만 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1700개에 5% 하면 85개.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알면 정말 별거 아니죠. 그죠? 이게 원가율의 특징이에요. 자, 682페이지로 가서 자, 6번 문제. 자, 다음 중
공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공손품은 정상품에 비해 품질이나 규격이 미달하는 불량품을 말한다. 맞죠? 자, 두 번째, 비정상 공손은 효율적인 작업 수행에서는 회피 가능하고 통제 가능한 공손이다. 비정상은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비정상 공손 원가는 제조 원가에 가산한다. 영업의 비용 처리할 거고. 4번에 종합원가 계산에서 기말 제공품이 공손품의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않은 경우 정상 공손 원가는 완성품에만 배부한다. 위에 거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틀린 거죠. 자, 다음 719페이지로 갈게요. 자, 한국말을 잘 봐야 돼요. 항상. 자, 8번 다음 공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공손품은 품질이나 규격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불량품이다. 맞죠? 2번에 정상 공손은 능률적인 생산 조건 하에서는 회피 가능하고 통제 가능하다. 아니죠. 회피 불가능한 거죠. 내가 아만 열심히 잘해도 일반적으로 생기는 것들. 그게 정상 공손이죠. 3번이 비정상 공손 원가는 발생된 기간에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 맞고. 4번에 기말 제공품이 공소품 검사 시점을 통과하지 못한 경우 정상 공손 원가를 전액 완성품에만 배부한다. 맞죠? 자, 지금 이 지문을 가지고 옛날 거도 단맛 아래 위를 몇 개를 바꿔가면서 계속 나오니까 기준점을 잘 잡으세요. 회피 가능하다, 회피 불가능하다, 그리고 검사 시점 통과했다, 통과 안 했다, 이런 거 가지고 장난칠 거예요. 뭐 기말 제공품, 완성품 기말 제공품 썼다가 이거 가지고 할 거니까 기준점만 잘 잡으시면 찾을 수 있겠죠. 자, 지금 여기에는 얘가 끝이에요. 자, 그럼 이제 결합 원가를 봅시다. 자, 결합 원가는 연산품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우리 결합 원가라는 건 똑같이 함께 생산을 하다가 이제 여러 가지의 제품으로 분류가 나눌 때에 그때 지금까지 공통으로 들어간 걸 어떻게 분리시킬 거냐,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비누를 만드는데 비누 만들 때에 그 고체라고 말해야 되나, 그런 용액 같은 건 똑같은 걸 쓰다가 그러다가 다 재료를 비누에 그 고체로 만드는 건 다 준비했다가 마지막에 어떤 성분을 넣느냐에 따라서 비누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틀려지죠. 그럼 공통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표현이 우리 소고기 같은 경우에 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그러면 소 한 마리 값을 할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소 가격에 소를 도축하고 그리고 나서 부위별로 이렇게 나누겠죠. 그러면 그 수많은 소고기의 부위의 원가를 얼마로 분배해서 나눌 거냐, 그게 결합 원가 계산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결합 원가를 분배하는 배부 기준을 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순실현 가능액으로 나누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에요. 우리 순실현 가능액은 판매 가격 빼기 판매 비용을 계산을 해서 이 금액을 가지고 이 금액들의 비율을 전부 다 팔면 얼마가 될 것이냐, 그걸 가지고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인데, 자, 가장 얘가 합리적이라고 하면 가장 비합리적인 게 물량 기준이에요. 우리가 소고기 같은 거 생각했을 때 많이 나오는 부위가 현실적으로는 좀 싸잖아, 그죠? 작게 나오는 부위가 좀 비싸고 그렇죠. 근데 많이 나온다고 해서 걔가 원가를 많이 가져가고 작게 나온다고 해서 작게 가져가는 건 비합리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판매 가치를 모를 때는 제가 그래도 가장 유력한 방법으로
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방법을 쓰기도 해요. 그리고 얘는 판매 가치 방법도 쓰긴 하는데 그 방법은 별로 어중쩡한 방법이라서 잘 안 써요. 지금 이것만 알면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많이 나와요. 자, 그래서 560페이지로 가볼게요. 일단 글로 적혀 있는 문제네. 9번에 결합원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1번 분리점이란 연산품과 부산품 등 결합 제품을 개별적인 제품으로 식별할 수 있게 되는 제조 과정 중에 한 점을 말한다. 그죠? 이거예요. 소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 소를 우리가 이제 도축이라는 과정을 가지겠죠. 도축. 그러면 소 부위별로 이렇게 나눠질 거잖아. 이 지점을 분리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리점. 그럼 우리가 나누는 부분들 있죠. 그걸 분리점이라고 그래요. 저거 하는데 한번 가서 현지엽처럼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난 원래 잘 먹어요. 소는. 돼지는 찝찝해서 의사 친구가 하지 마라 그랬어. 그거는 나 오래 못 볼 것 같아길래. 자, 2번 균등이율법에는 조건이 같다면 추가 가공비가 높은 제품에 더 많은 결합 원가가 배부된다. 이건 제가 말 안 한 건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균등이익률법이라고 표현했는데 추가 가공비가 높으면, 그러면 균등하게 이익률을 잡았는데 추가 가공비가 높으면 이건 오히려 더 반대로 작은 원가가 배부되게 되겠죠. 근데 얘는 많은 원가가 배분된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이익률을 똑같이 잡겠다는 이야기거든. 이익률을. 자, 다음 3번에 분리점 판매가치법에서 분리점의 판매가치를 계산할 때는 판매량이 아닌 생산량을 이용한다. 맞는 얘기예요? 중요한 건데 내가 말 안 했구나. 이 나중에 계산할 때에 우리 판매가치를 할 때는 몇 개 팔았다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건 몇 개 생산된 거고 판매한 거는 그게 업체마다서 다르겠죠. 그 컨디션 따라 다른데 판매한 양을 곱하는 게 아니고 판매 가치는 생산량을 가지고 곱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량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생산량으로 계산을 하면 돼요. 그리고 물량기준법은 제품 판매 가격을 알 수 없을 때 이용하게 쓸 수 있다. 가장 비합리적인데 이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86페이지로 가서 (10번) 볼게요. 주식회사 한국은 동일한 원재료를 투입하여 동일한 공정에서 제품 ABC 세 가지 등급품을 생산하고 있다. 세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결합 원가가 100만 원이라고 할 때 순실현 가치법에 의해 제품 A에 배부될 결합 원가 금액은 얼마인가라고 적혀 있죠. 자, 그럼 먼저 기준이 순실현 가치법이라고 했죠. 그러면 순실현 가치법이면 우리는 A 제품 봤을 때에 생산 수량이 50개인데 팔면 800원이에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가는 거예요. 자, A는 50개인데 판매 가격이 800원. 그러면 50개인데 800원. 그러면 얘는 얼마죠? 가로를 썼어. 4만 원? 그럼 이 4만 원의 판매 가격인데 여기에 우리 추가 가공 원가가 1,000원이 있죠? 그럼 빼기 1,000원. 만 원 쓰고 있어. 자, 1,000원을 빼면 얘는 39,000원이 되죠. 자, B는 생산이 90개 되고
500원에 팔아요. 그럼 90개 500원. 그럼 45,000원일 거고 이거의 추가 가공 원가가 8,000원이에요. 그러면 얘는 37,000원. 다음 C는 얘는 판매 가격도 모르고 추가 가공 원가가 안 들어갔죠. 그러면 우리는 생산 수량의 분리점에서 판매했을 때 가공 안 하고 그냥 팔았을 때 금액 가지고 계산하면 30개에 800원. 24,000원이죠. 맞죠? 사수 순간 곱하기가 안 됐어요. 근데 항상 이걸 계산했을 때는 웬만하면 아주 좋은 숫자들이 잘 만들어져요. 하면 합이 10만 원이죠. 제가 말한 게 이거예요. 전 숫자가 만들어진다는 건 이 비율로 나눌 거거든. 그러면 안 분할 때 항상 전체를 합해버려서 그 중에 너다. 그러면 자르면 100 중에 39. 그럼 39%네. 그럼 100만 원에 39%니까 39만 원이겠지. 그러면 4번이 39만 원이 되는 거예요. 원리 알겠죠? 기준점으로 안분 나누기 위해서 얘네들을 쭉 계산해 가는 거예요. 다음 600페이지로 갈게요. 10번 연산품 ABC에 대한 결합원가 60만 원을 순실현 가치법에 의하여 배부하는 경우 전체 제품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전체 제품의 매출 총이익을 물어봤죠. 왜 이런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우리 첫 번째 A는 100에 2,000원. 그러면 20만 원에 빼기 2만 원. 그러면 18만 원. 그다음 200에 1,500원. 그러면 30만 원이고 빼기 3만 원. 그러면 27만 원이고. 다음 200에 2,500원. 50만 원에 빼기 5만 원. 5만 원 하면 45만 원. 예, 다 합치면 얼마죠? 얼마? 90. 그럼 90만 원이다. 자, 그럼 90만 원인데 결합 원가가 60만 원이래요. 그러면 30만 원 이익이겠지. 그냥 전부 다 순실현 가능하게 계산해 봐라. 그런 이야기였죠. 그죠? 자, 다음 636페이지. 636페이지 10번. 자, 주식회사 세무는 홍삼을 가공하여 건강기능식품 원액과 화장품 원액 및 비누 원액을 생산한 후 추가 가공을 거쳐 홍삼 액기스와 화장품 미용 비누를 생산하고 있다. 세 가지 제품에 공통적으로 투입된 결합 원가는 2,400만 원이다. 이 경우 순실현 가치법에 의할 때 화장품에 배부될 결합 원가는 얼마인가? 자, 그럼 또 계산을 해야 되겠죠? 숫자 단위가 너무 커. 자, 그럼 저는 공을 떼고 해도 되겠죠? 비율은 똑같잖아. 아, 추가 가공 원가 빼야 되는구나. 실패. 자, 그럼 2,000개에 13,000원. 그러면 맞죠? 200, 2,000. 예?
빼기 400만 원. 그러면 2,200만 원. 자, 그다음 B는 4천에 6천. 빼기 600만 원. 그러면 얘는 1,800. 계산기만 바꾼 거죠. 느낌이. 6천에 2천 하면 1,200. 여기에 200을 빼면 1,000. 그럼 22대 18대 10. 이게 다 더하면 얼마죠? 50? 그럼 50분에 뭐 물어봤어요? 화장품? 그러면 50분에 18로 해서 계산하면 되겠죠? 2,400에 50분에 18. 그러면 나오겠죠? 864만 원. 답이 3번. 원리 아니까 쭉 계산하면 되죠. 계산기가 고생하는 거지. 자, 다음 648페이지. 648페이지 7번. 648페이지 7번에 자, 주식회사 결합은 나프탈렌을 원재료로 하여 고급 비누와 저급 비누 두 종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당사는 결합원가 계산 방식으로 순실현 가치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래 주어진 자료를 이용하여 고급 비누에 배분될 결합원가를 계산하시오. 자, 두 개죠? 야, 얘 7대 4잖아. 그죠? 자, 7대 4인 거 알겠죠? 그러면 물어본 게 고급 비누. 그러면 7. 그럼 700이겠지. 이게 딱 우리 때 나와야 되는 건데. 그죠? 자, 694페이지. 자, 6번. 주식회사 현상이 제품 ABC에 대한 결합원가 30만 원을 순실현 가능가치법에 의하여 배분하는 경우 제품 C의 매출 총이익은 얼마인가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자, 얘 생산량, 판매량 어떤 거 쓴다라고 했죠? 생산량을 쓴다라고 했죠? 그럼 생산량 가지고 먼저 안분을 해봐야 되겠죠? 생산량으로 계산해서 안분해 봐야겠죠. 자, 그럼 200에 3,000원. 그러면 60만 원에 빼기 9만 원. 그러면 51만 원. 그다음 50에 2,000원. 얘는 10만 원이죠. 빼기 4만 원. 그러면 6만 원. 다음 100에 1,000원. 10만 원. 빼기 7만 원. 하면은 얘는 3만 원. 그럼 얘 다 합치면 60만 원 중에서 3만 원. 그럼 결합 원가가 총 발생한 원가가 30만 원이죠. 30만 원에 20분의 3, 20분의 1. 그럼 얼마가 나오죠? 15,000원이죠. 자, 그럼 이제 얘 우리가 15,000원이 결합 원가인데 자, 얘는 지금 얼마를
매출 총액 물어봤으니까. 그럼 얘는 보자. 총 팔면 얼마죠? 얘는 100단위를 잠시만요. 한 개당 판매 가격을 봐야겠네. 그죠? 자, 그러면 전부 다 팔면 10만 원. 그죠? 그럼 전부 다 팔면 10만 원이면 10만 원에 15,000원이 결합원가죠. 그러면 85,000원이 되겠죠. 이건 전부 다잖아. 그죠? 그럼 전부 다면 한 개 팔면 얼마죠? 두 개 떼니까 850원이죠. 한 개 팔면. 그럼 850원인데 지금 현재 몇 개 팔았어? 곱하기 70. 그죠? 그러면 70개 곱하면 아닌가? 네? 70개 팔면 59,500원. 맞죠? 예? 그러면 59,500원. 얘가 지금 원가잖아. 그러면 얘 총 70개를 팔면 얼마죠? 7만 원이잖아. 그럼 빼면 1,500원. 그럼 답은 1,500원이겠네. 이익 물어본 거잖아. 그죠? 이걸 쉽게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한 개 원가가 850원이었죠. 계산한 게. 그죠? 근데 하나 팔면 얼마죠? 800원이 1,000원이잖아. 1,000원에 850원 빼면 150원. 150원에 70개 하면 그렇게 답이네. 거꾸로 가면. 저는 총액으로 간 거였고 한 개 가지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단위당으로 내가 간 적이 없어서 총액으로 간 거고. 그죠? 좀 물어본 건 이익이니까. 자꾸 결합원가를 빼야 된다는 생각에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709페이지로 갑시다. 자, 7번. 생각보다 많이 나오죠? 공손보다. 마지막이에요. 자, 주식회사 서울은 다음과 같이 결합 공정과 추가 공정을 통해 제품을 생산하며 분리점에서 순실현 가능 가치를 기준으로 결합 원가를 배부한다. 각 공정에 기초 및 기말 제품 제공품이 없는 경우 제품 값에 배부될 결합 원가는 얼마인가? 일단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고, 자, 결합 공정에서 원재료를 투입하여 갑을 두 종류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결합 원가는 총 5만 원이다. 제품 값은 27,000원에 판매되고 제품 을은 추가 공정을 거쳐 제품 병으로 판매된다. 자, 그럼 오른쪽 추가 공정이 제품 값거네, 그죠? 자, 그럼 제품 값이 아니 을 거다, 그죠? 그럼 추가 공정을 거쳐 제품 병이 생산되었으며 추가 가공 원가는 총 2만 원이 발생되었고 제품 병은 7만 원에 판매가 된다. 그럼 추가 공정 과정에서 부산물 정이 생산되었으며 정은 3,000원에 즉시 판매할 수 있다. 부산물은 생산 시점의 순실현 가치로 인식한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그럼 우리 순실현 가능 가치의 갑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얼마죠? 27,000원이죠. 그러면 을이라고 할지 병이라고 할지 정이라고 할지 그림의 가치는 얼마죠? 순실현 가능 가치는, 자, 얘가 보시면 방금 답이었어. 이건데 추가 가공 원가가 2만 원. 그런데 거기에 나온 걸 3,000원에 팔 수가 있죠. 그러면 순실현 가치는 53,000원. 그죠? 그러면
27,000원과 53,000원 얘 안분하면 얘 총 80이죠. 8만 원. 8만 원 중에 물어본 건 누굴 물어봤어? 값. 그러면 27. 80분의 27 하면 되겠죠. 그 앞에는 얘가 총 들어간 게 5만 원이니까 5만 원에 5만 원에 27 하면 16,875원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순신은 가능 가치라는 게 우리가 돈이 더 들어가면 그 들어간 비용을 빼고 실현되는 건데 그 덕에 또 뭔가가 득이 되면 그만큼의 우리는 이익을 실현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걸 더해준 거예요. 제가 저한테 수업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할 때 우리 안창살 이런 거 이야기해요. 제가 소고기 좋아한다 했잖아요. 안창살이 1, 2만 원대가 있고 3, 4만 원 넘는 데가 있어요. 근데 1, 2만 원대인 곳은 기계가 자른 거, 3, 4만 원대는 사람이 자른 거, 추가 광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자른 거하고 먹어보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그 살은 결대로 움직여야지 그게 맛이 나요. 그래서 저는 3, 4만 원짜리를 좋아해요. 근데 돈이 있을 때 먹어야지. 저는 먹으면 혼자서 600g을 먹어요. 그래봐요 한 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먹을 때 소고기를 몇 킬로 살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럼 세 명이서 먹으면 한 2, 3kg 시켜서 먹어요. 그러면 항상 다음날 된장찌개 끓여 먹으면 남을 만큼은 남던데 다 또 이것들이 다 안 먹더라고. 마지막에 조금 남은 걸 안 먹어서. 소고기 먹는 게 좋은 이유가 우리 야채를 안 먹어요. 사람들이 소금만 있으면 돼요. 불하고 얼마나 깔끔해. 그죠? 술, 콜라, 소고기, 소금 그리고 부탄가스 끝이잖아. 내가 진짜 한강변에 되면 매일 가서 먹고 한강에 앉아서 고기 굽고 있을 텐데 한강은 못 가기 때문에. 자 이제 우리 결합원가는 이걸로 끝났어요. 자